첫 번째 이야기. 새로 이사한 집 재건축 대상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오래되고 일조량이 좋지 못하지만 주변에 비해 저렴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사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의심스럽긴 하다. 그런데 이사하고 며칠 후부터 방에서 종종 이상한 소리가 났다. 쿵. 오래되고 옛날 건물이라 방음이 안 되는 것 같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이사하고 첫 주말, 친구가 집들이 겸해서 놀러왔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났다.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친구는 아무래도 소리가 거슬리는 것 같다. 뭐야? 뭐가? 지금 소리. 아, 그거. 가끔 소리나. 방음이 안 되나? 친구는 석연치 않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시는데 다시 소리가 났다.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일어섰다. 이 소리 어디서 나는지 알아? 글쎄, 어딘데? 역시 이건 심령 현상이야.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어. 농담하지 마. 종종 있는 일이래도. 뭐? 뭐, 종종 있다니. 이상하잖아. 쿵 하는 소리가 왜 같은 곳에서만 들리는 건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평소에도 기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 무서워졌다. 완전히 소극적인 나는 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친구는 벽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귀신입니까? 대답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친구 뒤로 가서 지켜봤다. 친구는 계속 질문을 던졌다. 예전부터 여기에 있었나요? 혹시 이곳에 원한이 있나요? 기세 좋게 질문하던 친구의 말문이 막혔다. 갑작스러운 대답에 무서워진 것 같다. 하얗게 질리는 친구를 보며 내가 대신 질문했다. 당신은 남자인가요? 대답이 없었다. 어린아이인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난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친구는 굳어진 채 있었다. 친구는 고심하더니 다른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 방에 몇 명이나 있나요? 해석. 그 방에는 무수히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여대생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생일 선물로 큰 곰인형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학생은 그녀의 생일에 큰 곰인형을 선물로 주었다. 그녀는 선물을 받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침대 위에 두었다. 며칠 뒤 그녀는 친구와 함께 네이트온을 하고 있었다. 야, 캔모 하나 갈래? 눈꼭 빙소 땡긴다. 오키, 샤프 고장나서 하나 사서 바로 갈게. 먼저 가 있어. 캔모아에 도착하니 친구와 남학생이 함께 있었다. 몽니? 크크, 둘이 뭐야? 아, 뭐래. 얘 혼자 먹고 있길래 같이 있었어. 남학생은 쭈뼛거리다가 포장된 케이스를 그녀에게 건넸다. 케이스 안에는 샤프가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네이트온을 하면서 밥을 먹다가 키보드에 물을 쏟아 고장냈다. 다음날 그녀는 학교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친구와 얘기하는데 남학생이 다가와서 말했다. 이거 방수 키보드야? 그녀는 소름이 돋아서 물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이트온 얘기하는 거 들었어. 해석. 남학생이 선물로 준 곰인형 안에 카메라가 있었다. 그걸로 그녀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고등학교에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같은 반에 속해 있었다. 전교 꼴등은 자기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전교 1등 친구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문제집도 똑같이 사서 1등이 사회 공부를 한다면 꼴등도 사회를 공부하고 화장실을 간다면 따라가고 영어를 공부한다면 꼴등도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전교 1등은 야자를 신청하여 꼴등도 함께 야자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다른 학생들은 소리치며 난리를 피우고 있었고 밖에 불빛도 없어서 모두가 무서워했다. 그때 방송이 나왔다. 학생 여러분, 정전입니다. 소리치지 마시고 침착하게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교 1등은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꼴등도 무서웠지만 1등을 따라서 가만히 있었다. 다른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운동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5분 후에 교실에 다시 불이 들어왔지만 학생들은 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학생들이 모두 실종되어 버린 것이었다. 꼴등은 너무 궁금해서 1등에게 물었다. 왜 방송 나왔을 때 운동장에 안 나갔어? 그랬더니 1등은 담담하게 말했다. 해석: 학교는 정전이라고 했다. 1등은 정전됐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와? 라고 답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가자. 라고 하고 내 손을 잡아당겨 집 밖에 나왔다. 어딘가 즐거운 곳에 어머니께서 데려가 주신다고 생각하고 기뻐서 함께 걸었다. 조금 걸은 후 어머니께서는 전철이 지나가는 철도 건널목 앞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고 계셨다. 전철이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건널목을 건너지 않는 것인지 이상했지만 나도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다물고 함께 서 있었다. 곧 첫 안기가 내려오고 전철이 왔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매우 강하게 내 손을 잡아왔다. 전철이 통과하고 다시 첫 안기가 올라간데도 모치는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몇 번이나 전철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손을 잡고 힘이 들어갔던 그 감촉의 기억이 남아있다. 지금도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싫다. 희망해서 어머니는 자살을 결심했지만 두려움에 실패하고 아이와 집으로 돌아갔다. 절망해서 아이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엄마는 놓치지 않기 위해 아이를 계속 선로 위로 끌어당겼다. 기차가 지나가고 엄마의 손만이 어떻게든 살아남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새해 새벽 어느 택시기사가 창원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는데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한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의외로 먼 거리를 운전해 달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어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불길한 손님을 태운 택시 기사는 어느새 외딴 숲길을 통과하게 되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 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숲길을 겨우겨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그러다가 문득 백미러로 손님을 보니 손님이 보이지 않아서 흠칫 놀랐다. 택시 기사는 허둥지둥 택시를 세우고 내리려는 순간 택시는 낭떠러지에 걸려 있었다. 택시 기사는 정신을 차리고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손이 튀어나와 택시 기사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자세히 보니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이 잡아당기면서 말하고 있었다. 해석: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은 절벽 아래에 떨어져 죽은 귀신이었다. 마지막 이야기. 한 여자가 귀를 뚫으러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미용실에서는 실습생이 일하고 있었는데 실습생은 여자의 귀를 뚫어보기로 했습니다. 귀를 뚫다가 예상보다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와 실습생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귀 속에는 흰색 실이 얽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실이 귀에 있음을 몰랐고 실습생은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실을 뽑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에서 실을 뽑자마자 여자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해석: 알고 보니 그 실은 눈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줄이었다고 한다.